오늘은 나이가 70을 훌쩍 넘긴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한결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항상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쓸 수 없는 돈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으며 피해야 할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누구도 영원히 곁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그림자조차도 비가 내리면 사라지듯 떠나고 싶은 사람은 붙잡을 수 없고 잠든 척하는 사람을 억지로 깨울 수 없으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0대에는 아직 충동적이어서 감정대로 움직이기 쉽고 40대가 되면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한층 깊이 느끼게 됩니다. 50대를 지나면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서서히 배우게 되고 6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반드시 쓰지 말아야 할 돈이 셋 있고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셋 있으며 받아서는 안 될 돈의 형태 또한 몇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을요. 오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이 연령대에 속한 모든 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여 평온한 삶을 가꾸어 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먼저 쓸 수 없는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일을 위해 모아둔 돈을 오늘 당장 다 써버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인생과 생활 전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매일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60이 넘었다면 이미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편안히 살아가기에 충분한 정도면 그걸로 족합니다. 행복은 쌓아둔 돈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가장 본질적인 지혜라는 말처럼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일의 자금을 소모하면 필요치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게 되어 곧 부족해지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은 현명한 선택의 연속이므로 미리 계획하여 살아가면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결국 풍요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고 균형 잡힌 생각과 절제된 소비 습관이 노년기의 자유와 평온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남의 돈을 마치 내 것처럼 쓰는 순간 그건 빚을 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여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확실하다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돈을 함부로 건드리다가는 신뢰를 잃고 쌓아온 명예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잃어버린 신용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맡긴다는 것은 내 성실함과 책임감을 믿었다는 뜻이므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돈을 쓰다 보면 타인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진정성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신뢰를 깨트리면 남들로부터 존중을 잃을 뿐 아니라 내 자신도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남의 돈을 내 것인 양 활용하는 건 불장난과 같아서 언제 화상을 입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성실함을 지키고 신뢰를 소중히 하는 태도가 평온한 삶을 지속하는 바른 길입니다. 가령 예전부터 군자는 돈을 좋아하되 마땅한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근본이 올바르지 않은 돈이라면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세상에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정의가 존재하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면 언젠간 그것이 실패의 씨앗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면 진실한 태도로 성실히 일하는 이는 합당한 보상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면 미래의 걱정도 덜 수 있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결과적으로 더 지혜롭고 평온한 인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년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많은 모임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잡음이 생기고 잡음이 있는 곳엔 다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소란스럽고 분쟁이 잦은 자리는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파란 많은 세월을 살아온 뒤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이웃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들과 한가로운 산책을 하는 그 소박함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괜한 다툼에 휘말리거나 시끄러운 분쟁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험담이나 소문, 끝없는 논쟁이 난무하는 곳에 깊이 들어가면 감정이 어지러워지고 본디 갖고 있던 마음의 맑음마저 흐려집니다.
예전부터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했듯 쓸데없는 말들이 오갈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뒤흔들리고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문제를 부추기는 이들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번잡함과 걱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땐 그 말이 진실한지를 살피고 거쳐야 할 곳을 정할 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엮이는 건 결국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무의미한 말다툼이 생기지 않는 편안한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남은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것이 노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흥이나 지나친 향락을 위한 자리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제력이 필요한데 예순을 넘긴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이든 각종 유흥업소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소모하다 보면 건강이 해치고 가족들의 평화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본성이 착하다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창 나이가 들어서까지 욕망과 쓸데없는 다툼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과 가족 간의 조화라는 더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노년기에는 더 이상 큰 실수를 만회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초래할 만한 장소나 상황은 멀리해야 합니다. 집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편안하고 안온한 공간입니다. 힘겹게 쌓아온 행복을 일시적인 즐거움 때문에 망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친구는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가족은 인생을 지탱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이니 예순을 넘긴 시점부터는 더욱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고 내게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지키며 품위 있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이 이루어지는 곳 역시 절대로 가까이 가선 안 됩니다. 도박은 항상 승자와 패자가 갈리며 한 번 빠지면 쉽게 중독되고 맙니다. 이기면 더 이기고 싶어지고 지면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돈을 걸게 되지요.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도박은 젊은 사람조차 벗어나기가 힘들기에 노년기인 이들에게는 더욱 더 무서운 함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적 건강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큰 손해를 보면 치명적입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으면 남은 여생의 버팀목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다시 만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박에 돈을 던지기보다는 그 돈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거나 가족과 여행을 즐기는 편이 훨씬 남는 이득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면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도박에 쓰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만 커집니다. 특히 남은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닐 수 있는 노년에는 더더욱 편안함과 행복을 향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친족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이 전혀 없는 친족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이지만 모든 친족이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로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만 슬쩍 찾아와 달콤한 말로 고마움을 표하곤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들은 감사라는 개념도 희미하며 도움받은 기억을 되레 잊고 피하려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과는 비즈니스든 가족관계든 다시 얽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시간만 축내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을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고마움을 표현하고 진정한 애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엔 삶이 너무 짧으니까요. 또 돈을 목숨이나 진정한 애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친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장꾀가 많고 계산이 빠르며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늘 남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가족 간의 애정이나 따스함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 물질적 이득을 챙기는 데만 열심인 경우입니다. 결국 가족이라 해도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예로부터 집안이라도 재정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족 사이의 금전거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빌려준 것을 상대방이 당연한 듯 여기는 순간 관계는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밀해 보여도 돈을 빌렸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갚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예의가 아니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재정 문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친족 관계가 오래가고 더 순수하고 진솔한 유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이 보일 때만 연락을 취하는 친족도 거리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에는 가난하면 시장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부유하면 먼 친척도 찾아온다 라는 옛말이 있듯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슬쩍 연락해와서 덕을 보려 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곧장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피하기 바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람들과 얽히면 고민과 슬픔만 커질 뿐입니다. 진짜 친족은 어두운 시기도 함께 겪는다고 하는데 계산에만 몰두하는 이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내가 자기보다 더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곧 질투와 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과 진심이 없는 곳에 언제나 대립과 불신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 그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 스스로를 내몰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나를 이용하려 들거나 시기심을 드러내는 이들은 멀리 두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짧은 인생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 웃고 울어줄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면 됩니다. 이처럼 돈과 장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들은 노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준비하고 습득해두면 더 좋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하고 선을 지킬 줄 알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는 잘 산다는 것은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삶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긴 여행 같아서 그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작가가 세상 만물, 심지어 사람의 생명조차도 제때에 와서 제때에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영화 속 인물처럼 살든 어려움을 만나든 누구도 생로병사의 흐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온하게 살아야 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와 결혼을 명예와 돈, 그리고 이목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내 손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므로 집착보다는 내려놓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우선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후회와 아쉬움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 충동적으로 선택했던 일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었음을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전혀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도한 후회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진정으로 필요한 건 마음의 고요일 테니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지금의 평온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내 환경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들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편안한 일상이 오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통과했음을 기억하면 굳이 남아있는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로잡는 데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낼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지 말고 주변을 조금 내려놓는 습관을 기르면 훨씬 여유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하며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치열했던 시기를 지나왔으니 이제는 느긋하고 한결 온화하게 매 순간을 누리는 편이 낫습니다.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질 수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맞이하면 한결 수월해지는 법입니다. 남이 뭘 하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려놓고 웃으며 나아가면 어느새 마음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삶은 좀 더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노년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오고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모든 걸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삶, 즉 물질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편이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고 실제로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재화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여유자금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경쟁에 매몰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간 소유하려 애쓰며 희생한 것들을 되돌아보면 한때는 그렇게 간절했던 것들 중 상당수가 더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질에만 몰두하다 보니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이나 인간관계, 혹은 순수하고 깊은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돈은 우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결핍에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편안히 지낼 정도면 충분하며 굳이 사치품이나 끝없는 경쟁을 위해 더 많은 재산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쥐고 있더라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많은 집안에서는 재산이 종종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끼리 재산을 놓고 다투거나 심각한 갈등이 벌어져 때로는 연로한 부모가 외로이 남아 방황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년에 접어들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남은 여생을 안전하고 풍족하게 보내는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지나친 부담이나 다툼의 빌미가 남지 않도록 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재정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족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내 몸의 신호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때 검진을 받으며 운동과 식습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자가진단으로 넘기지 말고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단한 증상이 방치되어 악화되는 일을 막아야 하니까요. 건강해야 노년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자유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녀나 가족도 물론 정성을 다하겠지만 그 고됨을 기쁘게 감내할 사람은 드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안도감을 주는 일이 됩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려고 애쓴다면 삶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화려한 물질이나 쓸데없는 욕심을 좇기보다 단순하면서도 안정된 하루하루를 음미하는 태도가 진정한 행복을 안겨줍니다. 진짜 행복은 호화로운 것에서가 아니라 잘 관리된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잔잔한 순간에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몸을 돌보고 무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노년의 삶, 곧 위미와 기쁨이 가득한 시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신 뒤 종 알림을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평온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